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잘 지내셨죠?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요. 지금 눈이 딱 그쳤네요.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유방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유방 확대 수술이 모유수유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유명한 탤런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 확대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모유수유를 너무너무 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저한테 걱정이 되셔가지고 선생님 저 모유수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불과 벌써 12년 전이에요. 그때는 모유수유, 그러니까 확대 수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37주 이후에는 산모님들이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간혹 남편분하고 같이 오세요. 남편분하고 같이 오시는데 딱 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조용히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 신랑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확대 수술을 했는데 정말 몰라요 저희 신랑. 제가 그러면 얘기합니다. 자, 모르는 척 해주는 배려 아닐까? 요즘의 남자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분이 이제 처음이야. 우리 산모님이.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진짜 가능해요. 근데 한 번도 안 만져봤잖아. 다른 여자 걸.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믿기 어렵고요. 아니면 확대 수술을 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럼 또 가능하죠. 그죠? 아니면은 배려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유방 확대 수술할 때 제가 물어봐요. 혹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설명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제 모유수유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여기에 유두가 있고 유륜 있고 젖샘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직의 밑으로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수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단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유선 세포가 나중에는요, 애기 낳고 나면 확장이 돼요. 확장. 젖샘 조직 자체가 확장이 되죠. 자, 산모님들 잘 보세요. 임신 시에도 가슴이 얼마나 커지죠? 그쵸? 의학적인 거는 몇 배 커진다? 2배 커진다. 자, 우리나라 엄마들은 2배까지 커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의학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론이 많다. 그죠? 서구 사람들을 표본수로 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슴이 더 우리보다 많이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요 가슴이 하나도 안 커졌는데요. 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기 낳고 나서 확 부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공간이 없잖아 우리가. 그쵸? 젖이 가슴이 적은 사람들이 확대 수술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작은 거죠. 근데 나중에 호르몬이 아기 낳고 나서 4일째 5일째는 정말 신도 못 막는 호르몬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도 못해요. 이때는 젖샘 조직이 호르몬에 의해서 고무풍선이 요만했던 게 200배까지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확대를 했어요. 보형물이 들어갔어요.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어떻게 됐죠? 젖샘 조직이 확 부는 거야. 확.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너무 가슴이 불어서 여기까지 찼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소위 확대 수술을 하지 않은 엄마도 4일째 5일째는 아기 낳고 나서 4일째 5일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선생님 저요 가슴 수술한 것처럼 빵빵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때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 초기 우렬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또 어떤 산모님이 또 오셨어요. 그 엄마도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예요. 근데 이 부분은 가슴이 너무 크셔가지고 축소 수술을 하신 거야. 축소 수술을 하시고, 또 하나는 함몰 유두 수술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유방 확대는 제가 뭐라 그랬죠? 모유수유가 가능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축소는요,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간혹 축소 수술을 했을 경우에 유관이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젖이
젖구멍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젖을 갖다가 전문가가 좀 짜보고요. 아니면은 간호사 스님들, 병원에서 간호사 스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 유관에서 젖이 나오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안 나오고 젖샘 조직에서 젖이 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서 정체가 된다? 정체가 되면 뭐가 된다? 그쵸? 유선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선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빼서 유선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번에 자, 유방 확대 수술은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야, 100% 가능하다. 근데 자, 조금 다른 산모들보다 아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말하는 엄마들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보형물을 놓는데 이거를 꼭 지금 애기 낳고 나서 신랑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실토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배려 있는 남편은 끝까지 배려가 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자가 나밖에 모른다, 나밖에 안 만났다, 이 세상에 다 보형물 있는 여잔 줄 알아.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축소 수술은 어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모유 수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유선염에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확대 수술하신 엄마, 축소 수술하신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몰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또 쫙 빼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함몰은 또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은영 강사였습니다.